자, 해당 과정 반응 10단계 반응이었다 기억하시고, 자, 10단계 중에 우리가 꼭 기억은 좀 해야 될 부분은, 자, 반응 1, 3, 10은 꼭 기억을 좀 하자. 자, 1, 3, 10 효소 기억하시고, 자, 기억을 하자. 자, 1, 3, 12 다시 한번 본다면은, 자, 반응 1, 그 다음 3, 반응 3, 반응 10. 자, 반응 10. 자, 이건 꼭 기억을 하십시오. 기억을 하세요. 자, 그래서 자, 1, 3, 12 왜 중요하냐? 자, 그 내용은 자, 지난 시간에 자, 당신생 경로를 설명을 합시다. 당신생 경로에서 영어로 당신생 경로를 이름을 자, 글루코 네오제네시스. 글루코 그러면은 글루코즈 포도당 뜻입니다. 네오 하면 영어로 뉴 뜻입니다. 제네시스는 만들다, 창조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포도당을 새롭게 창조하는 경로다. 당신생 경로. 포도당을 만들 수 있는 자, 경로이다. 왜 필요하냐? 필요한 내용은 익히 잘 아시고 있으니까 됐고, 그럼 당신생 경로는 주로 어디에서 일어나냐? 간에서 대부분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신장과 소장에서도 소량 만들 수는 있습니다. 소량 만들 수는 있습니다. 자, 당신생 경로 대부분 효소들은 세포 질에 존재를 합니다. 자, 당신생 경로 대부분 효소들은 세포 질에 존재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왜 당신생 경로 필요하나? 자, 글루코즈가 미생물로부터 사람에 이르기까지 보편적 연료일 뿐만 아니라 어떤 조직에서는 거의 유일한 에너지원이다. 그러니까 다른 거 사용 못한다 이 얘기입니다. 그게 대표적인 것이 뇌신경 계통, 그 다음에 적혈구, 정소, 신장 수집, 눈 망막, 렌즈, 그 다음 태아 조직. 여기는 오직 혈액을 통해 공급되는 글루코즈가 유일한 에너지원입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부분은 오직 포도당만 사용된다 이 말이잖아. 문제죠, 그죠? 근데 혈액 속에 포도당은 넘쳐나. 너무 많아. 문제를 일으킬 정도로 많아. 근데 문제는 세포 속으로 들어가 주질 못하는 병이 있잖아. 그죠? 당뇨병. 자, 글루코즈가 유일한 에너지원인 것이 이렇게 중요한 부분이다 이 얘기입니다. 어떻게 보니까 참 중요하죠? 중요합니다. 자, 그 다음 당신생 경로 비가역 반응. 자, 가역 반응, 비가역 반응 구분될 거예요. 가역 반응은 자, 정반응, 역반응, 정반응도 일어나고 역반응도 일어날 수 있는 반응을 가역 반응이라고 그래요. 근데 비가역 반응은 정반응은 일어나는데 역반응은 일어날 수 없다. 자, 일어날 수 없다 그러면은 이 길로는 못 간다는 얘기잖아. 길이 막혔다는 얘기야.
그러면은 어떻게 가려면은 우회하는 다른 길이 존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자, 글루코즈 합성인 당신생 경로와 글루코즈 분해인 해당 과정은 자, 가역 반응이 7개 반응이 존재하고 3개는 비가역 반응이다 이 말입니다. 그럼 비가역 반응이라는 얘기는 다시 말해서 그 길로 가지 못하고 우회하는 길로 가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 길이 방금 얘기하는 1, 3, 10입니다. 아시겠어요? 1, 3, 10. 자, 밑으로 가면은 해당 과정입니다. 포도당 글루코즈가 피루부산까지 만들어내는 자, 10단계 중에 1, 3, 10. 자, 이 3단계는 왔던 길로 가지를 못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우회 경로가 뭐냐? 이걸 이제 살펴볼 거예요. 자, 피루부산이 바로 포스포에놀 피루부산으로 갈 수가 없습니다. 이 길로 못 갑니다. 그러니까 우회 경로가 자, 보세요. 자, 피루부산이 ATP 에너지를 1몰 소비하고 옥살로아세트산이 만들어집니다. 옥살로아세트산이 GTP 에너지를 받아서 포스포에놀 피루부산으로 바뀌어집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왔던 반응, 역반응이 아니고 우회 경로, 옥살로아세트산을 거쳐서 PP 만들어집니다. 그 다음 나머지 과정은 쭉 계속 해당 과정의 역반응 길로 올라갑니다. 쭉 올라갔습니다. 올라가서 그 다음 플락토즈 16,2인산이 역반응으로는 못 갑니다. 그래서 지금 가는 것이 물이 들어가고 자, 이 인산기가 플락토즈 16,2인산 가수분해 효소의 작용을 받아서 인산기가 하나 떨어져 나가고 플락토스 6인산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위쪽에 글루코즈 6인산이 역시 글루코즈 6인산 가수분해 효소에 의해 가지고 인산기가 떨어지고 포도당이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1, 3, 6 이거 꼭 기억하세요. 그러는 게 바로 이거예요. 해당 과정과 당신생 경로, 우회 경로가 존재한다. 자, 됐고, 그 다음. 자, 필요한 에너지 한번 보세요. 자, 당신생 할 때, 해당 과정에서 우리가 ATP 몇 몰 최종적으로 얻습니까? 4몰 마이너스 2몰. 그러니까 2 ATP가 얻어져요. 그런데 당신생 경로로 가려고 그러면 ATP가 얼마 소비되나 보세요. 여기에 ATP 1몰, GTP 1몰, 그 다음 또 여기에 그리세린 3인산에서 2인산으로 될 때 ATP 소비되죠. 그러니까 GTP는 ATP 1몰과 같아요. 그러니까 ATP 2몰에 GTP 1몰. 그러니까 이게 곱하기 2 되니까 6몰 ATP가 소비됩니다. 6몰. 해당에서는 2몰 ATP가 순수하게 얻어지는데 당신생에서는 6몰 ATP가 필요로 합니다. 자, 이걸 설명을 했고 그 다음 이제 자, 피루부산이 포스포에놀 피루베이트 PP로 만들어질 때 뭐가 필요하냐? 자, 여기 보시면은 바이오틴이 필요합니다. 바이오틴, 바이타민 E, B7이에요. 바이타민 B7, 바이오틴 보이죠?
바이타민 B7. 글씨 쓰기 쉽지 않다. B7 바이오틴이 필요하다. 바이오틴이 이와 같이 자 CO2 그룹을 트랜스퍼 시켜줍니다. 그래서 자, 효소는 피루부산 카복실화 효소에 의해서 옥살로 아세토산이 만들어지고, 자, 옥살로 아세토산이 자, GTP 에너지 받아가지고 포스포에놀 피루부산 PP가 만들어집니다. 자, 이 과정 바이오틴이 필요하다. 일단 피루부산 PP 됐고, 그 다음 단계 자 130 자 설명을 했습니다. 130. 자, 그 다음 여기에 보시면은 자 1번에서 글루코즈 6 포스페이트를 탈인산화 시켜줘야만 포도당이 만들어집니다. 근데 문제는 자 글루코스 6인산 가수분해 효소가 간 신장에만 존재를 합니다. 간 신장에만 존재를 해요. 그리고 나서 자, 간 신장 이외에서는 나머지 쪽에서는 그냥 근육에서는 당 신생할 수가 없다 얘기야. 왜? 이유가 뭐냐? 글루코스 6인산 가수분해 효소가 존재하지 않는다 이 얘기입니다. 이거 시험 문제에 가끔 나오는 문제였습니다. 자, 여기에 자, 소요되는 ATP, 당신생 경로에 소요되는 ATP. 해당 과정에서 PP 탈린산화와 그리세린 2인산화 탈린산을 각각 1ATP를 합성한다. 그런데 EATP가 필요했고 그리세린 3인산 인산화에는 1ATP가 필요하다. 무슨 말인지 다 모르겠지만은 최종적으로 피루보산 한 분자당 3ATP가 소비됩니다. 근데 포도당을 만들려고 그러면은 피루보산 두 분자가 포도당 한 분자를 만들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포도당 한 분자를 만들려고 그러면은 당 신생을 경로에서 전체 6ATP가 소모됩니다. 그 얘기입니다. 자, 방금 보셨는 내용 다시 한 번 더 나오는 것입니다. 그 다음 당 신생 경로 기질, 다시 말해서 포도당을 만들 수 있는 원료가 무슨 원료가 있느냐, 그 원료에 대해 가지고 지금 얘기를 합니다. 그리세롤이 원료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그 얘기고, 그 다음 대부분 아미노산은 자, 이 당신생 경로 기질로 사용될 수가 있다. 그런데 자, 여기 해당 과정이나 구연산 회로에서 탄소수가 3개 이상인 중간 대사물을 공급할 수 있는 아미노산 등은 당 신생 경로 기질, 다시 말해서 혈당 유지에 사용될 수가 있다. 그리고 이들 아미노산들은 분해되어 피루보산이나 구연산 회로 중간 산물인 알파 키토 그루타산이나 숙시닐 코에이나 푸마르산 혹은 옥살로 아세테이트를 생성해서 사용될 수 있다. 그 다음 또 당 신생 경로 물질로 사용될 수 있는 것이 코리회로에서 젖산, 그러니까 근육에서 만들어진 근육통을 일으킬 수 있는 물질 젖산이 만들어졌다. 이 젖산을 간으로 가지고 와서 간에서 포도당 만들 수 있는 물질로 바꿔질 수가 있다. 그래서
자, 미토콘드리아가 없는 적혈구는 물론 운동 개시 직후 혹은 고강도 운동을 하는 근육에서 산소가 부족하게 되면은 해당 과정에서 생산된 젖산이 만들어져서 혈액으로 방출해서 간에서 당신생 포도당 만들 수 있는 기질로 사용 가능하다. 자, 이 젖산을 간으로 움직여주는 이 회로를 코리회로라는 이름으로 부르고 있다. 코리회로. 들어보셨을 거예요. 코리회로. 그 다음 또 알라닌 회로가 있습니다. 알라닌은 자, 글루코스를 소모하는 조직에서 해당 과정과 혈당 유지를 담당하는 기관인 간에서 당신생 경로를 연결하는 회로로 코리 회로 외에 알라닌 회로가 존재한다. 알라닌 회로는 골격근에서 글라이코겐 및 단백질 분해 산물을 다시 말해서 근육 단백질 분해돼서 나오는 암모늄 이온을 피루부산이 받아서 알라닌을 만들고 알라닌을 간으로 혈액을 타고 간으로 보내서 알라닌을 피루부산으로 만들고 포도당 만들 수 있는 기질로 사용한다. 여기에 관여되는 간 효소가 알라닌 아미노 트랜스포레이즈 ALT 많이 들어보셨죠? GOT, GPT는 들어봤습니까? 다 처음 들어본 내용이가. 자, 알라닌 회로. 자, 알라닌 회로, 코리 회로 구분하시고, 그 다음 당신생 경로 조절. 자, 이것들은 나중에 요점 정리해서 보도록 하시고, 그 다음 포도당 끝나고 과당입니다. 자, 플락토즈. 플락토즈는 어디에 주로 들어있냐? 설탕이나 꿀, 과일 혹은 가공식품에 콘 시럽 이런 쪽을 많이 쓰고 있죠. 여기가 플락토스 과당이 많이 들어있습니다. 자, 여러분 설탕 가능하면 드시지 마십시오. 자꾸 얘기하죠. 왜 그럴까? 결국에는 설탕이 가스분해 되면은 포도당 한 분자, 과당 한 분자가 얻어져요. 포도당은 지금까지 받는 해당 경로 따라서 들어가면 돼요. 그럼 과당은 포도당과 다른 경로를 따라 들어가야 된다 이 말이잖아. 그 다음 플락토스 대사 경로 함유하는데 문제는 어디에서? 자, 플락토스 대사는 간에서 일단 대사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자, 섭취한 플락토즈는 주로 간에서 대사 일어납니다. 플락토스가 간을 거쳐야 됩니다. 포도당은 간을 거쳐서 만들어지는 거 아닙니다. 과당은 간을 거쳐야 됩니다. 자, 간에서 플락토키나제에 의해서 ATP 사용하고 플락토스 1인산이 만들어집니다. 자, 플락토스 1인산이 알돌라제에 의해서 DHAP와 그리세랄데하이드로 쪼개지고, 그 다음 근육 지방 조직에서는 근육이나 지방 조직에서 플락토스는 헥소키나제에서 플락토스 6포스페이트로 전환되어 해당 과정으로 함유해서 들어옵니다. 자, 이 과정을 이제 설명한 것입니다. 자, 어디? 여기 보시면 글루코즈가 포도당이고 슈크로즈가 설탕입니다. 슈크라제에 의해서 글루코즈와 플락토스로 가수분해되고, 글루코즈는 자, 우리가 피루부산까지 가는 과정 따라 들어오면 되고,
과당 플락토즈는 자, 이 경로를 따라서 플락토즈 1인산을 거쳐서 알돌라제에 의해서 자, 그리세롤 알데하이드 해서 피루부산으로 오게 되어 있습니다. 경로가 다르죠. 어디에서? 간에서 이루어져야 됩니다. 간에서. 자, 그 다음 여기에 위쪽에 나와 있네. 이제 갈락토즈는 어떻게 해서 갈락토즈 1인산 거쳐서 자, 이 경로로 들어와서 글루코즈 6인산, 글루코즈 1인산 거쳐서 글루코즈 6인산으로 들어옵니다. 물론 글라이코겐도 글라이코겐 1인산을 거쳐서 글루코즈 1인산을 거쳐서 글루코즈 6인산으로 해서 해당 과정 거칩니다. 지금 이제 우리가 보셨는 것이 포도당, 설탕, 갈락토즈, 글라이코겐 자, 이렇게 대사가 이루어지고 있다. 자, 플락토즈 대사 특징을 봅시다. 자, 글루코스와 다른 수송체에 의해서 세포 내 유입 시 인슐린은 불필요하다. 플락토즈를 함유하는 과일들은 단맛에도 불구하고 혈당 지수는 낮습니다. 혈당 지수는 낮아요. 그럼 몸에 그렇게 좋다는 얘기인데 왜 나쁘다 얘기하냐? 나쁘다고 얘기하는 것은 일단 혈당 지수는 낮지만은 이제 간에서 대사되는 과정이라든지 이런 과정에서 아직 밝혀지지 않는 뭐 이런 것들이 존재할 수도 있다. 다음 갈락토즈 마찬가지. 갈락토즈 대사 갈락토즈 주요 근원은 우리가 아는 우유 유제품 함유되어 있는 유당입니다. 유당. 자, 플락토즈처럼 갈락토즈는 세포 내로 그냥 유입됩니다. 인슐린에 비의존적입니다. 자, 갈락토스가 대사되기 위해서는 우선 인산화가 필요합니다. 자, 이때 작용하는 요소가 갈락토키나제. 자, 인산기인 ATP에서 제공됩니다. 갈락토즈, 그 다음에 갈락토세미아라고 그러는 어떤 좀 병적인, 유전적인 문제점이 있다면은, 자, 고전적으로 갈락토세미아에서는 갈락토즈 1인산 우리딜 전이 효소 결함이 있을 때 갈락토즈 1인산이 대사되지 못합니다. 그럼 대사되지 못하니까 혈중의 갈락토즈가 높아집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 갈락토스 대사물인 갈락티톨이 수정체에 축적이 된다면 이게 백내장의 원인으로 작용할 수도 있다. 자, 그래서 갈락토스 대사에 문제가 좀 있는 자, 이런 경우 갈락토세미아 어린애들이 자라면서는 자, 이걸 조금 벗어날 수 있는 증상이 사라질 수도 있는데 문제는 유당이 대사되는데 문제가 있다. 그러면 어릴 때 굉장히 그 생육 발달에 아주 큰 영향을 미쳐버립니다. 그래서 이 갈락토세미아 결코 간과해서는 안 될 이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 다음 글라이코겐을 어떻게 합성을 해서 몸에 많이 좀 가지고 있으면 좋겠지. 특히 운동선수들 이런 사람들은 글라이코겐을 어떻게든지 많이 몸에 축적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참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글라이코겐 합성 분해. 자, 합성은 고당질 식사로 과량의 글루코즈가 흡수됐다. 그럼 혈중 포도당 농도를 낮춰야 됩니다. 낮춘다는 얘기는 세포 속으로 빨리 넣어가지고 일단 뭐 해당 과정을 돌고 TCA 사이클 도든지 아니면은
글라이코겐 합성해서 좀 저축해 놓으면 되잖아. 그렇죠? 그래서 글라이코겐을 합성을 시키도록 합성을 하면 좋다. 근데 간과 근육에 저장하면은 일단은 고혈당을 방지할 수 있는 혈당을 좀 낮춰줄 수가 있잖아. 그러니까 글라이코겐 합성으로 혈당을 좀 낮춰줄 수가 있다. 그리고 만약에 혈당이 낮은 저혈당 시는 이 글라이코겐을 분해해서 포도당 활용하면 되잖아. 그때 저혈당 시 글루카곤이 작용을 해서 글라이코겐 분해를 시켜가지고 공급해주면 됩니다. 자, 그래서 간의 글라이코겐이 신속하게 분해됩니다. 그래서 혈당을 정상 수준으로 유지시켜줍니다. 자, 글라이코겐 어떻게 보면 굉장히 소중하죠. 자, 소중합니다. 자, 글라이코겐 합성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 이거는 글루코스 잔기를 활성화하고 글라이코겐 합성을 시발점을 해서, 다시 말해서, 자, 포스포글루코뮤타제가 글루코즈 6인산을 글루코즈 1인산으로 바꿔줍니다. 그리고 나서 UDP 글루코스 가피로인산분해 효소가 이 글루코즈 1인산을 UTP와 반응해서 UDP 글루코스를 생성하고 나서 자, 이 UDP 글루코스 장기끼리 모여서는 글라이코겐이 합성은 안 됩니다. 그래서 뭐가 더 필요하냐 하면은 그 합성 프라이머, 시작 물질이 필요하다. 그래서 그 시작 물질이 뭐냐? 기존에 존재하는 글라이코겐 조직이나 글리코제닌이라는 글라이코겐 조각이나 글리코제닌이라는 단백질이 글라이코겐 합성 프라이머로 작용을 해서 글라이코겐을 합성하기 시작한다. 자, 이 내용이고, 그리고 나서 계속 1,4,1,4 결합하면서 연장해 나가면 됩니다. 우리 포도당 1,4,1,4 결합 만들어 나가듯이 1,4,1,4 만들다가 1,6 결합 가지 만들어서도 연결시키면 되잖아. 그래서 자, 글라이코겐 가지 형성도 하는데 글라이코겐이 직선상으로 길어지면 알파-1,4 글리코사이드 결합을 만듭니다. 그리고 나서 자, 이 결합을 분해해 가지고 말단의 5 내지 8개 장기를 분리해서 1,6 결합으로 새로운 가지도 만들고, 자, 이렇게 해서 아밀로펙틴 구조, 빽빽한 아밀로펙틴 구조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아밀로펙틴 구조가 기억에 납니까? 아밀로즈 구조, 아밀로펙틴 구조. 쉽게 얘기하면 일반 우리가 먹는 쌀, 그 다음에 찹쌀은 거의 100% 아밀로펙틴 구조입니다. 일반 쌀은 약 한 80%가 아밀로펙틴, 그 다음 한 20%가 아밀로즈 구조입니다. 아밀로펙틴 구조 아주 조밀하게. 자, 지금 방금 얘기했는 부분이 지금 얘기했는 글루코즈 6인산이 글루코즈 1인산 바꿔지고 UTP 받아가지고 UDP 글루코스로 바꿔 글리코제닌이 프라이머 출발 시작 물질로 해서 자, 이렇게 쭉 만들어 나가다가 격가지도 만들고 해서 글라이코겐 아밀로펙틴 구조 가졌는 글라이코겐을 만들어서 몸에 저장하고 있다. 자, 이 얘기입니다. 자, 그리고 글라이코겐 분해는 자, 자, 지금 보시면 이제 글라이코겐 분해입니다. 이 빽빽한 이 격까지 가지고 있는 자, 이게 글라이코겐 구조인데 이것이 최종해서 이제 어떻게 분해되는지 한번 보세요. 자, 격까지 해서 계속 이렇게 격까지를 없애가지고 나중에 한 단위씩 가수분해 시켜내면은 이게 포도당이잖아. 포도당 한 분자씩. 자, 그래서 자, 글라이코겐이
자, 대사 되는 과정, 글라이코겐 대사 조절. 자, 최종적으로 글라이코겐 합성 분해를 조절하는 호르몬. 자, 인슐린은 글라이코겐을 합성을 돕습니다. 자, 인슐린은 글라이코겐 합성 효소를 활성화시켜서 글루코스 1인산이 글라이코겐을 만들도록 합성을 돕습니다. 인슐린 아니고 이 글루카곤, 에피네프린은 글라이코겐 분해를 합성이 아니고 분해를 돕습니다. 자, 그 과정에 이제 사이클릭 AMP, 자, 이게 관여되어 있고, 자, 이 과정을 다 외운다는 것은 의미가 없다. 의미가 없고, 인슐린이 하는 역할이 글라이코겐 합성을 촉진시킵니다. 합성을 시켜주도록 노력합니다. 그 다음 중요한 것이 5탄당 인상경로입니다. 자, 5탄당이 어떻게 만들어지느냐? 5탄당 인상경로의 역할이 뭐냐? 자, 역할이 다양한 생분자 합성에 필요한 환원제인 NADPH, NADPH 합성, 그 다음 뉴크레오타이드 구성요소인 5탄당, 이름이 5탄당이 아니고 정확하게 리보스입니다. DNA, RNA, 리보스와 NADPH를 공급해 줘야 되는, 만들어야 되는 이 중요한 역할을 이 5탄당 인상경로가 담당을 하고 있다. 자, 지금 보시면은, 자, 왜 중요하냐? 자, 여기서 한번 보세요. 자, 해당 과정에서 포도당이 글루코즈 6인산 해서 피루부산까지 해당 과정이고, 글루코즈 6인산이 자, 리블로스 5인산 만들어지는 과정에 자, NADPH 만들어져 나오죠. 그 다음 리보스 5인산 만들고 여기에 리보스가 만들어집니다. 자, 이 과정 5탄당 리보스와 NADPH를 공급해주는 자, 5탄당 인상경로. 자, 보시고, 자, 최종적인 건, 자, 이 부분을 다시, 자, 글라이코겐 합성, 그 다음 5탄당 인상경로, 보이죠? 자, 5탄당 인상경로, 그 다음 글라이코겐 합성, 당신생경로, 마우스가 마음대로 돌아가네. 자, 그 다음 구연산 회로, 그리고 나서 중성지방 아미노산 단백질, 그 다음 요소 회로. 자, 이게 연결되면은 자, 이 부분이 이제 탄수화물 대사의 공통 경로, 지방, 아미노산, 단백질 분해 공통 경로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 표에 있는 내용들을 이제 세부적으로 여러분들이 큰 아웃라인이 그려지면은 이 대사는 아주 세부적인 거 잘 모르겠는 거는 나중에 자료를 한번 보면은 기억이 되살아날 수 있을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탄수화물 대사 여러분 설명할 수 있도록 하시고, 당 신생 경로, 그 다음 포도당 이외의 다른 당 대사, 그 다음 글라이코겐 대사 포함해서 자, 이 부분이 우리가 지금 탄수화물 대사, 자, 이 장어로 설명을 마칠 거예요. TCA 사이클은 지금 남았는 부분은 동영상 참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